21대 임금인 영조는 수많은 공적과 함께 조선시대 최장수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44세. 그런데 영조는 무려 82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차별화된 식습관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조의 상차림을 한번 볼까요? 12가지가 넘는 반찬을 반으로 줄이고 또 잡곡이 들어간 밥을 즐겨 먹었습니다. 또 하루에 5번 이상 올라오던 수라를 3번으로 줄이는 대신에 절대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조 임금은 200년 전부터 웰빙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그린사이언스에서는 건강한 식습관에 담긴 비밀을 과학으로 풀어봅니다.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또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인간 생로병사의 중심, 건강한 식생활 속에 자연이 숨겨져 있다. 봄빛이 완연한 충남 공주. 이 맨 밑에 잎사귀, 이거 맨 밑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따서 이렇게 버려. 이른 아침부터 안승환 씨가 바쁜 걸음을 옮긴다. 물이 잔뜩 오른 채소들을 수확하기 위해서다. 벌써 30년째 유기농만을 고집해온 안승환 씨. 농약 한 번 치지 않고 키운 유기농 채소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 채소들과는 다르다. 일반 관행농법은 좀 광택이 나고 좀 색깔이 진하고 그런데 유기농은 좀 색깔이 조금 그거보다 좀 흐리다고 보면 돼요. 쌈 채소의 경우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 착색제를 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신 자연의 힘으로 키운 채소는 면역력이 강하다. 여기 보면은요, 보편적으로 이런 데로 이렇게 병반이 보이죠,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이게 노균병이라 그러는데, 이런 병이 오면은 그 밭에 모든 채소가 거의 전멸을 해요. 완전히 전멸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거 보통 이런 것들은 자체에 그러니까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요걸 이렇게 떼어버리면은 몇 장을 딱 병 올리고 딱 떼어버리면은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이런 상처가 돼요, 이게. 모든 식물은 자기 보호를 위한 화학 물질을 갖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일반 농법보다 유기농 채소에서 그 분비량이 월등히 많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유기농으로 키운 쌈채소와 그렇지 않은 쌈채소들을 준비한 뒤 둘의 영양성분별 함유량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과연 두 종류의 채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분석 결과 비타민C는 물론 칼슘 같은 무기질의 함유량이 유기농 채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띈 것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유량. 유기농 채소에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플라보노이드가 다소 높은 함유량을 보였고,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진 폴리페놀은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식물체는 기본적으로 자기 방어수단인 그런 폴리페놀류 같은 그런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자연적인 환경에 노출된, 즉 병충해라든지 기타 그런 여건 하에서는 자기 방어 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폴리페놀뿐만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 등과 같은 물질들도 유기농산물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으로 키워낸 유기농 농산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 홍성의 한 초등학교. 점심 급식을 위한 재료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대부분 제철에 나는 신선한 유기농 채소들. 이곳에서는 3년 전부터 급식 재료를 모두 유기농산물로 바꿨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농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홍동면에 있는 인근 면단위부터 홍동면까지 해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입니다. 유기농 급식을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지역 유기농산물들의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된 한편, 아이들은 집에서 먹던 음식 그대로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의 의식 변화다. 유기농
자연산으로 키우는 거예요. 왠지 깨끗할 것 같고 몸에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먹을거리는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 하지만 도시인들의 아침은 바쁘다. 출근 준비를 해야 하고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달려야 한다. 그래서 도시인들은 아침을 거르기 일쑤다. 특히 한참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연령대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 최근 농업진흥청에서는 아침밥과 관련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수험생들의 평균 수능 성적이 더 높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아침밥 먹기 운동을 펼쳐온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본 결과 매일 아침밥을 먹는 학생들의 성적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과연 아침밥과 학습 능력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의 효과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어떻게 차이나요? 귀찮아서 안 먹을 때도 있고요. 그냥 억지로 먹을 때도 있어요.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했다. 뇌파는 두뇌 활성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 밥과 국 등 한식으로 식사를 한 뒤 두뇌 활성도를 다시 측정해보기로 했다. 아침 식사 전과 후 뇌 활성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뇌 활성도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측정 결과 밥 먹기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붉은 점들이 밥을 먹은 후 곳곳에서 나타났다. 뇌 활성도가 높아진 것이다. 특히 양질의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뇌파의 활성도, 특히 에너지의 강도가 크게 향상된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고라든가 인지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집중력에 관계된 이런 에너지들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습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섭취해 에너지를 얻는다. 특히 아침은 우리 몸속 세포가 한꺼번에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은 바로 뇌다. 수천억 개의 세포로 구성된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보충 방법은 식사를 하는 것. 오랜 공복 시간 후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뇌세포는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다. 아침밥으로는 이제 빵이나 예를 들어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밥을 먹는 게 좋고요. 밥 중에서도 이제 가급적이면 현미량이 좀 많은 게 좋습니다. 혈당이 고농도로 흡수가 되게 되면 오히려 이 신체 능력이라든가 뇌 기능이 활동하는데 방해를 주게 됩니다. 빨리 높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 일정한 양이 규칙적이게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공급되는 게 뇌 기능 향상에 되게 도움이 크거든요. 점점 빨라져만 가는 현대 사회는 건강하게 먹고 사는 것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자연의 시기에 따라 자연 그대로를 먹는 것. 우리가 찾고 있는 건강한 식생활은 소박한 농부의 밥상을 닮아 있다. 건강하게 사는 게 뭐 별거 있나요? 뭐 좋은 거 많이 먹고 잠 잘 자고 그다음에 아침 특별히 거르지 말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연과 더불어서 기분 좋게 살아야 되겠죠. 예?